네, 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네,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순강에서 촬영했을 때 기본적으로 파란 하늘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파란 하늘을 찍을 수 있지만 인물에 빛이 잘못 들어오면 빛에 얼룩이 질 수 있다. 그리고 좀 보기 싫게,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광대뼈를 아주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물을 밝은 곳보다는 그늘에 두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도 제가 역광에 찍었죠. 순광이 아니라 역광에서 찍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물의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픈 섀도우 공간, 탑 섀도우 공간을 찾아서 찍으시면 생각보다 어둡지 않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명이라든지 또는 반사판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조명을 사용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필라이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필라이트 뭐죠? 맥주 이름인가요? 그게 아니라, 자, 뭔가 하면 빛을 채워주는 역할, 즉 그림자만 없애주는 정도의 빛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밝혀가지고 아예 그 까만 상태를 밝혀서 조명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는 자연의 조명을 쓰면서 그늘이 생기겠죠. 그 그늘만 지워주는 정도. 즉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장 플래시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강한 외장 플래시 사용하시면 상당히 인위적으로 보이게 돼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한 것은 그냥 쓰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을 사용하실 때도 너무 강하다 그러면 좀 뒤에서 사용하시고요. 반사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사용했을 때 너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좀 뒤에서 사용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빛의 얼룩을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자, 빛의 얼룩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뭐 그 자체로 예쁜 빛의 얼룩도 있어요. 그리고 작가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림자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인물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빛도 이렇게 빛의 얼룩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딱 역삼각형 모양이 생겼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키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키 트라이앵글, 즉 순광과 측면광인데 측면광이 좀 가까울 때 생기는 이 여기 역삼각형 모양의 트라이앵글, 즉 빛의 트라이앵글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빛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빛이거든요. 자연에서 이런 빛을 관찰되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요. 여러분들의 의도입니다. 의도대로 사진을 찍으시고 제가 피하는 빛의 얼룩은 여러분들이 또 피하지 않는 얼룩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피하고 싶은 얼룩이라 그러면 인물을 그늘에 세워서 찍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늘에 두고 찍었어요. 굳이 여기 서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인물 얼굴에 너무 강한 빛이 들어와서 얼굴이 예쁘지 않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늘에 넣고 찍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늘에 넣어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배경이 너무 좋은데 그 배경 전체를 찍고 싶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영상 기법 중에 롱샷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롱샷은 배경 속의 인물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배경의 비중이 정말 중요하고요. 배경이 주는 뉘앙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경의 정보가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롱샷을 찍어요. 인물의 심리 표현을 하고 싶다.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데 롱샷으로 그건 아니죠. 그때는 이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게 되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이 중요할 때는 이렇게 롱샷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 저기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에 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근데 뭐 지방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가 꽤 된다는 거죠. 갔는데 다 85mm 렌즈로 해가지고 다 그 기본 공식 뭐야? 인물과 벚꽃 아웃포커스 이 공식으로 찍을 거면 동네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찍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 장소에 가시면 롱샷으로 찍을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찍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좀 빛을 조금 예민하게 안 보셔도 돼요.
덜 예민하게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인물의 광대뼈가 여기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좀 멀리서 찍으면 별로 티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롱샷으로 찍고 확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죠. 롱샷으로 내가 찍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찍겠다는 거였잖아요. 심리 표현하겠다는 게 아닌데 그걸 이거를 또 100% 확대해가지고 얼굴에 뭐 여기 잡티를 제거하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의 의도가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너무 강한 빛이 들어올 때는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강조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찍어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 아무리 빛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지금 되게 예쁜 모델인데 클로즈업을 해보면 인물에 지금 되게 안 예쁘게 나올 수 없는 빛의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롱샷으로 찍었더니 인물도 늘씬하게 나오고요. 이 벚꽃의 이 규모까지도 다 짐작할 만큼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늘도 파랗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문제점 하나, 벚꽃이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 라고 할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언덕에 있는 벚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언덕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벚꽃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기가 좋아요. 다만 단점은 지금도 보시면 경사도가 엄청나게 급하죠. 거의 뭐 45도 정도 되는 그런 경사도인데,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물이 이게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서 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전신은 찍지 않았죠. 그쵸? 맨발로. 그쵸? 굳이 신발은 벗고 이렇게 써가지고 찍으시면 또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하이힐 신고 하면 표정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연스럽게, 그리고 벚꽃이 이렇게 인물 근처에 있게 그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벚꽃하고 뒤에 있는 벚꽃은 분리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F값을 낮춰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분리시키지 않고 다 찍으면 좀 이렇게 좀 환상적인 느낌도 들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겹 벚꽃은 곧 핍니다. 이제 4월 말 정도면 이제 피기 시작하고요. 자, 이때 이제 보시면 물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꽃도 있지만 이렇게 높이 있는 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능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벚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만 능수화도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높이 있습니다. 찾으면 되죠. 좀 낮게 있는 거 찾으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때 여러분들은 사다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다리. 자, 사다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사다리를 촬영자가 올라가는 거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촬영자가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보고 찍을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밭에서 인물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이 있고 꽃밭이 뒤에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이게 아이 레벨로 여기 사진을 찍게 되면 인물 뒤에 꽃밭이 거의 어깨 정도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내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찍게 되면 어떻게 됐어? 인물 저 뒤로 다 꽃밭으로 채울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용도로 첫 번째 씁니다. 자, 두 번째는 촬영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물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인물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면 이 공간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꽃 위에 푹 파묻히게 되겠죠. 그래서 인물을 사다리 위에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찍는 방법이 있다. 그쵸? 완전히 꽃 속에 푹 파묻힌 느낌. 이것은 자, 사다리가 없으면 조금 힘든 상황이 된다. 무등을 태워가지고 찍어도 되긴 한데 쉽지 않겠죠. 그쵸? 표정도 좋아질 수도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간단하게 마쳤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끊는 강의였어요. 이게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끊는 강의였는데 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30분을 아까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영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좋으니까 여기까지 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아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배경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을 활용하자. 즉 85mm 단렌즈로 여행 가서 다 찍게 되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파리 여행을 갔는데 85mm 단렌즈로 막 인물을 열심히 찍어 왔대요.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진 보는 사람이
너는 도대체 어딜 갔다 왔냐? 저기 뭐 에펠탑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뭐 아웃포커스 다 돼가지고 뭐 전신주인지 여러분들 저기 길 가다 보면 송전탑 있죠? 송전탑인지 에펠탑인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올 수가 있어요. 차라리 스마트폰이면 나아요. 근데 스마트폰도 다 인물사진 모드로 찍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이럴 때는 이 장소적인 특징을 나타나게 찍으셔야 돼요. 여기가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에도 팔각정이 있고요. 이러한 단층이 있어요. 이 사진은 구도에서는 좀 아쉬워요. 여기 저는 만약 이 사진을 더 살릴 거면 여기다가 구름만 막 넣을 겁니다. 포토샵으로 구름만 넣을 수 있어요. 하늘 합성 뭐 버튼 한 번 누르면 하늘 합성돼요. 그러면 이 사진은 구도가 완성이 돼요. 제가 다음에 이제 보정 강의할 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 단층과 벚꽃 이 좋은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뭐만 찍습니까? 85mm 단렌즈를 찍으면 여기만 찍는 거예요. 여기만 열심히 여기 뭐 여기 보시면 뭐 G 자축 인사 다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찍는데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규모를 좀 같이 찍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국립서울연충원인데. 지금 충무정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과 함께 같이 찍어주면 자 어떻습니까? 훨씬 더 내가 어디에 갔는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도 보여드린 사진이긴 하지만 서울숲에서 아까 그 여기 길에서 서가지고 찍었으면 사실은 이 길의 이 느낌 그쵸? 계속 연결된 이 벚꽃의 느낌이 벚꽃 길의 느낌이 별로 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려서 찍는 거죠. 규모를. 그쵸? 벚꽃의 규모가 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사진도 지금 보면 2470으로 찍은 겁니다. 제가 보통 제가 야외 강의도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야외 실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사진 정보도 많고 그리고 프리셋도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야외 실습 강좌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지대로 오시면 여러분들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제가 혼자 찍은 사진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예제 사진은 회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찍을 수가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회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인물 사진은 우리가 찍을 겁니다. 근데 85mm 렌즈나 마운 렌즈도 가지고 오시고요. 근데 2470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광각렌즈도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스마트폰이라도 찍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쵸, 배경과 함께 이 넓은 배경을 우리가 그쵸 제대로 써야 되겠죠. 이 넓은 배경인데 그쵸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이제 요 사진만 해도 뭐 그래도 그나마 배경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 공간에서 아까 요렇게만 찍었잖아요. 아쉽다는 거죠. 이렇게 큰 벚꽃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다 이렇게 찍어 놓으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뭐 충분하긴 하지만 근데 심지어는 이것만도 안 찍는 분들이 많은 거. 자, 어떻게 찍어요? 그 간단한 공식 그 인물하고 벚꽃 몇 개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처음에 기분은 좋을 거야. 날려버린 사진들이. 근데 나중에 보시면 다 그 사진이 그 사진이 됩니다. 동네에서 찍은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지금 그게 되게 다양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건 복합적인 겁니다. 그쵸? 넓은 배경을 찍을 때는 빛도 고려한 건데 이때 빛은 우리가 좀 덜 고려해둘 때는 빛이 된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롱샷으로 찍었으니까. 그쵸? 이렇게 이런 배경들. 자, 서울숲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배경에서 이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서 앞에 곳에 초점 맞췄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초점을 여기 사람에 맞췄겠죠. 그러면 이 벚꽃의 규모.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이거 찍으려면 서울숲에 가야지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원 렌즈를 사용해야지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겁니다. 스냅 작가들이 이렇게 많이 찍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벚꽃이 예쁘게 나오려면 좀 앞쪽 아웃포커스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웃포커스가 앞쪽 아웃포커스? 네, 뒤쪽의 아웃포커스는 쉬워요. 그렇죠? 앞에 인물에 초점 맞추면 뒤가 아웃포커스가 돼요. 근데 앞쪽에 뭔가 다른 벚꽃이 이렇게 있으면 앞쪽도 같이 아웃포커스 됩니다.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 앞쪽이 이렇게 아웃포커스 됐잖아요. 뒤쪽도 아웃포커스 됐죠. 그런데 아쉬운 게 뭡니까? 벚꽃이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똑같아요. 이 장소에서 내가 벚꽃하고 같은 라인에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벚꽃이 인물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저는 f1.4 이 사진 아마 85mm로 찍었을 겁니다. 2470에서는 이 느낌을 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얼추 비슷하게 낼 수 있지만 힘듭니다. 이건 85mm로 해야지 이런 느낌 나오고요. 앞쪽에 이렇게 벚꽃을, 그러니까 앞에 벚꽃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대고 찍는 거예요. DSLR보다 미러리스가 좀 편하죠. 내가 카메라를 눈에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찍기가 쉬우니까. 자, 그렇게 찍은 사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분위기가 되게 좋죠. 그쵸? 앞에 아웃포커스는 상당히 좀 몽환적인 느낌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판타지가 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쵸?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역시 앞쪽 아웃포커스. 자, 근데 내가 이런 앞에 어떤 아웃포커스 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아무거나 길에 하다 못해서 이렇게 종이 쪼가리 같은 거 있죠? 심지어 종이 쪼가리를 앞에 대고 찍어도 종이 쪼가리 처럼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아웃포커스 느낌 납니다. 그리고 길에 뭐 떨어진 뭐 꽃이라든지 아니면 나뭇잎 같은 거를 주워 가지고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벚꽃이 있는데 그 벚꽃을 꺾어가지고 찍고 그런 거는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네, 그쵸? 다른 사람도 같이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꺾어서 하지 말고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가지고 같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벚꽃은 생각보다 녹색, 노란색하고 잘 어울리고요. 특히 노란색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벚꽃 자체가 하얀색 꽃이 노란색하고 잘 어울립니다. 자, 그 봄에 개나리하고 같이 잘 어울리죠. 또는 유채꽃하고도 같이 섞어서 찍을 수가 있고요. 그 제주도 녹산로 같은 곳에 가면 벚꽃에 유채꽃까지 같이 피는 그런 장면을 찍을 수 있잖아요. 되게 어울린다니까요. 근데 없어요. 만약에 노란색 꽃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 같으면 노란색 종이 같은 걸 앞에 대고도 찍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이소에 가면 자, 지금 앞에 요거 보시는 거 요거 지금 다이소에서 제가 구입한 거예요. 또는 뭐 인터넷 구입하시면 이거 1,000원, 2,000원이면 이런 거 삽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색 뭐 꽃들 같은 걸 앞에 대고 찍으시면 충분히 이게 좋아한지 실제 꽃인지가 중요합니까? 그쵸. 그냥 아웃포커스 역할만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녹색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죠. 자,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바닥에 제가 카메라를 완전 바닥에 두고 찍었습니다. 바닥에 두고. 자, 그렇게 찍었고요. 자, 보시면 여기 노란색 꽃도 피어있고 하니까 정말 예쁘죠. 이제 그 원리가 다 설명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대로 그렇게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이제 야외 실습 나와서 저와 같이 또 찍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것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아직도 벚꽃이 있을 거예요. 벚꽃이 떨어지는 벚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같이 벚꽃 엔딩을 여러분들이 같이 즐기시면 충분히 이렇게 예쁜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벚꽃만 떨어지도 예쁘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벚꽃 시즌이 끝나고 나면 겹벚꽃도 있고요. 그리고 철쭉감기 찍는 것 사진도 되게 예쁘고요. 또 그 다음에 능수화까지 정말 되게 다양한 꽃들과 함께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사진에 대한 관심 유지하시고 저와 함께 또 열심히 사진 공부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카페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여기 보시면 카페가 있어요. 그쵸?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포토피플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포토피플, 그렇죠. 즐기는 사진, 배우는 사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프리셋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정보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지금 여행지 현황해가지고, 현재 꽃 상태가 이래요라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참고해가지고, 아, 지금 이렇구나. 또 가서 찍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또 정보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벚꽃 사진 공모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벚꽃 사진 있으면 공모전에 또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진에 관한 정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저하고 야외 실습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또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다음 강좌에 참고해서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란비탈 박송국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하실까요? 그쵸? 유튜브, 그쵸?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